자신의 당 내에서 여러 차례 사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어 스타머머는 노동당의 대다수가 자신의 리더십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피터 맨델슨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결정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신원조의 담당자들은 그에게 보안 인가를 허가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머는 여전히 자신의 지도력 아래 노동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런던에서 영국 언론인이자 국제문제평론가인 톰 그로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그럼 맨델슨과 앱스타인의 연관성이 왜 스타머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타머는 이미 꽤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는 입장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는 카리스마도 별로 없고 이미 꽤 인기가 없었죠. 그런데 맨델슨 사건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앱스테인에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맨델슨이 과거 정부에 있었을 때 영국 국가기비를 팔았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스타머가 2024년에 맨델슨을 주미대사로 임명하기 전에 스타머는 맨델슨이 논란이 많고 위험한 인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맨델슨은 20여 년 전 토니 블레어 시절부터 영국에서 고위 인사였으며 그 당시에도 여러 논란 때문에 사임해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 맨델슨 문제는 그저 덧붙여진 문제일 뿐입니다. 노동당 내에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키어 스타머를 원래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영국 정치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사건은 영국 왕실에도 피해를 줍니다. 물론 영국의 국가 원수는 국왕 찰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자기를 박탈당해 더 이상 왕자가 아니며 이전에는 앤드류 왕자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두 부분, 즉 군주제인 국가 원수와 행정부인 총리 모두 사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더 심각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어 스타머가 물러나야 한다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0일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매우 나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가 정말로 물러나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되는 셈입니다.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제서야 반세기가 넘는 기간에 걸친 이전 7명의 총리를 보게 됩니다. 즉 반세기 동안 7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최근 10년간 또 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영국처럼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불안정함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국에서 지도자가 바뀐다면 그것이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집권 노동당이죠. 설명을 드리자면 노동당이 큰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는 노동당 내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집권 노동당은 이스라엘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꼭 키어 스타머나 잠재적인 지도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연이은 후보자들도 있지만 당의 풀뿌리 지지자들과 의원들은 당을 훨씬 더 적대적인 입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헝가리 총리인 머저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특별히 친이스라엘도 아니고 반이스라엘도 아니지만 유럽과 헝가리의 대중 정서에 영합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이스라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더 적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어 스타머의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개혁파 유대인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금요일 밤에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이스라엘에 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머는 네타냐후와 리쿠드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실제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반유대주의가 자기 자녀들에게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의 잠재적인 후계자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해 정서적 유대나 가족적 연고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약화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매우 거센 반이스라엘 정서를 달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민주당처럼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이 에이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빈 뉴섬이 반드시 반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는 자신의 정당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키어 스타머는 말씀처럼 아내를 통한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키어 스타머가 얼마 전 화염병 공격 이후 유대인 공동체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경험과 개인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험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잠재적인 후임자라도 법 집행기관과 경찰이 반유대주의를 단속하고 반유대주의를 규탄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것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지만 문제는 동시에 만약 그들이 일종의 알다시피 정말로 허용한다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선동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했거나 비난받은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반유대주의 분위기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부는 영국의 반유대주의가 반시온주의의 결과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매우 강한 중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BBC에서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보도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2,600명의 민간인을 죽였다고 암시했는데 그 숫자가 의심스럽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헤즈볼라였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게 됩니다. 아니면 만약 당신이 영국에 있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이스라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면 당신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때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아주 빠르게 전통적인 반유대주의적 증오로 미끄러지듯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탐 그로스 씨 의견 주셔서요. 천만에요.